안녕하세요. 행복한 지혜 부자, 돈 버는 지혜를 안내하는 마중물 머니 아카데미 김병헌 원장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에 돈 버는 지혜를 안내하는 책들을 낭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님의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 두 번째 낭독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을 대목은 성공의 비결은 10년 후가 아닌 한 발 앞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일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저 사람 너무 앞서가지 않아? 하고 주위에서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10년 후였다면 성공할 사람인데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은 10년 후에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10년 앞에 가 있거든요. 황당한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경마에서 곧 시작할 경주가 5번째 경주라면 그 5번째 경주에서 1등을 맞춰야겠지요. 5번째 경주에서 우승할 말이 2번에서 5번 말이라면 막권을 사서 2번에서 5번 말에 돈을 걸면 됩니다. 그런데 6번째 경주에서 1번에서 4번 말이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해서 5번째 경주 때 그 말에 건다면 배당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받고 싶다면 곧 시작할 경주에서 우승할 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에서 우승할 말을 맞췄으면 다시 다음 경주에서도 맞춘다. 이런 식이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앞으로 곧 다가올 일을 적중시키면 됩니다. 지금보다 한 발짝만 앞서 예상하면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예측해봐야 소용없습니다. 10년 뒤에 일어날 일은 그때 가서 맞추면 되니까요. 언제나 한 발짝만 앞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계단만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모든 장사가 그렇듯 상품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쉽게 실증을 내는 동물이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이 사라지기 전에 다음 상품을 내고, 또 그 상품이 사라지기 전에 다음 상품을 내고, 또 다음 상품을 내는 식으로 팔릴 만한 상품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게다가 일의 비결이란 이런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일은 돈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버는 돈벌이여야 합니다. 돈을 번다고 할 때 돈은 사기를 쳐도 벌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벌리지는 않습니다. 사기를 치면 언젠가는 체포되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손님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돈을 버는 것이 진정한 일입니다. 상품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새롭게 바꿔가며 끊임없이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상품으로 나온 이상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일로 이어집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지속되는 장사가 사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컨대 지속적인 돈벌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한 발 앞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실 10년 뒤에 일어날 일은 누구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장차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예견했다가 적중시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당장 서점에만 나가봐도 미래예측서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숱한 책들이 존재합니까? 그들은 좁게는 우리나라, 넓게는 아시아 혹은 세계의 흐름까지도 미리 읽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다만 문제는 한 발 앞을 읽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지금보다 한 발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기른다면 상승일로는 따놓은 당상이겠지요. 다음은 나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본능. 낭독하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 이 말은 제가 제자님들에게 자주 전하고 있는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남을 사랑하라가 앞에 나오지만 히토리 씨는 다릅니다. 자신을 사랑하라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 구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직장인인데 근무하는 회사가 호산 직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는 우선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나는 저축해 둔 돈이 이만큼 있고 실업급여도 나온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어떻게든 취직 자리를 구할 테니까 나도 우리 가족도 문제 없어. 동료들에 대한 걱정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그동안 사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먼저 자기 앞가림을 해야 남을 도울 방법이 떠오릅니다. 뇌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을 먼저 지키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먹고 살만하니 행복해라고 느껴야 그 다음 순서로 남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인정을 베풉니다. 자신의 일을 완전히 잊고 지내는 사람을 보면 많은 이들이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러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설령 가능한다 한들 이는 1층을 짓지 않은 채 2층부터 집을 세우는 격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반이라 할 1층이 없는 셈입니다. 다음은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법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공자의 인용글,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고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에게서 찾는다. 공자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법. 세상사에는 마땅히 따라야 할 순리가 있습니다. 그 순리를 따르기만 하면 인생은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편한 길만 찾다가 순리에서 어긋나고 맙니다. 순리를 저버리고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대단하게 여기지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 말에 솔깃했다가 결국 속아 넘어가서 돈을 뺏기죠. 이는 속아 넘어간 사람 역시 순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누군가가 손 좀 내밀어봐 라고 하기에 손을 내밀었더니 귤이 툭 떨어지더랍니다. 없던 귤이 툭 떨어지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할 것도 없어. 마술이잖아. 마술을 제대로 배워보면 없던 귤이 나오더라도 거기에는 제대로 된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신기하게만 보이는 현상이라 해도 순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마술 기법을 고안해낸 일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나깨나 마술만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귤을 꺼낼까와 같이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더라는 이치를 말이지요. 그래서 일전에 비둘기를 꺼내는 마술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그네슘을 사용해서 비둘기를 꺼냈습니다. 마그네슘이란 옛날에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던 물질로 여기에 불을 붙이면 번쩍 빛이 납니다. 마그네슘 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서 번쩍하고 프레쉬를 터뜨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답니다. 비둘기를 꺼내는 마술은 바로 이 현상을 응용했습니다. 마그네슘 가루를 손에 숨겨 들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번쩍 빛이 나며 몇 초 동안 눈이 부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마그네슘에 불을 붙이는 동시에 비둘기를 손에 얹습니다. 관객은 순간적으로 눈이 너무 부셔서 몇 초 동안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빛이 너무 강렬해서요. 빛이 번쩍여서 눈앞에 안 보이게 되는 순간 재빨리 비둘기를 꺼내 손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빛 속에서 비둘기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답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은 착시 현상이나 인간의 인지구조를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관객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굉장하다, 신기하다라며 감탄하지만 마술사 입장에서는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신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 성공을 일으키는데도 이치가 있습니다.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전 제자님들에게 가장 먼저 옷을 밝은 색으로 입으면 좋답니다. 웃는 얼굴 하면 복이 와요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말을 하는데도 이치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 기뻐, 즐거워, 감사합니다, 행복해, 고마워, 용서할게요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천국의 말을 입에 담고 천국의 생각을 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파동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인상이 달라지면 불러들이는 현상 또한 달라집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제게 있어 이런 변화는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사이토 씨는 참 신기한 말씀을 하시네요.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지만 당신이 어두운 표정, 시무룩한 얼굴로 난 참 운도 없지라며 불평과 푸념만 늘어놓으면 모두가 당신을 싫어하게 됩니다. 당신과 만나기를 싫어진다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 모든 일은 운이든 돈이든 사람이 불러들인답니다. 돈이나 지갑이 자기 혼자 걸어오지는 못하잖아요. 행운조차도 사람이 불러들이기 마련이지요. 밝은색 옷차림도, 웃는 얼굴도, 천국의 말도,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서 이 사람과 또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제 가르침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치에 순리에 따랐을 뿐이니까요. 궁하면 통한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의 중심부에는 바위교회라는 이상한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되었습니다. 원래 헬싱키시에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도시 한가운데 교회를 짓지 못하도록 교회 신축 토지 허가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위 교회만은 예외로 세워지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재단에서 시의 허락을 받기 위해 고민하던 중 건축가 두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헬싱키의 도시 한가운데 있는 큰 바위를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위는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시에서 없애지도 못하고 이용할 수도 없어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애물단지였습니다. 두 건축가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회 건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땅 위에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덮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바위 속을 그대로 파내 문만 뚫어 놓으면 훌륭한 교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시에서도 새로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바위 속을 뚫어 지붕만 덮어 놓았으니 그대로 바위이지 달라진 것은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곧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시에 요청했고 시에서는 새로운 토지를 허가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처치 곤란한 바위를 교회로 이용하겠다는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허락했습니다. 건축가의 말대로 바위에 속을 파고 지붕을 덮고 문을 닫아 놓으니 훌륭한 바위교회가 탄생의 세계적인 명물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 아닐까요? 역경에 궁죽변 변즉통이라는 명구가 있습니다. 궁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한다라는 진리를 담은 말이죠. 궁하면 통한다는 말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갑시다. 네, 궁죽변, 변즉통, 통죽구, 통하면 구해진다. 이 명구를 지혜롭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지혜 부자, 돈 버는 지혜를 안내하는 마중물 머니 아카데미 김병헌 원장은 매주 월요일 날
돈 버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낭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지혜 궁죽변, 변즉통, 통즉구 의 역경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